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2022년 1월 5일 주식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슬픈 예감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다. 참, 아, 어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뭔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렵다. 그리고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이 이상하다는 말이 참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그런 말이라서 저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어제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정리를 했고, 오늘 또 시작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길래 나머지 수익 난 부분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인제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물린 종목을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 계좌를. 그리고 보유 현금을 어 거의 한 50% 정도 지금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응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쪼끔 뭐랄까요. 제가 인제 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물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뭐냐면, 큰 틀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 그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추세 구간이라기보다는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제가 통해서 요 며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에 관련된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변동성이 수렴했다가 지금 확산하는 과정.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되는 하락 확장형의 형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제 잠시 후에 제가 숫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유동성이 우리 시장에는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테이퍼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인상이 돼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유동성이 흡수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띌 것이고,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유동성의 어떤 물량이 좀 덜 들어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유동성 자체가 어딘가로 뭐 정보 주도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이제 이전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유동성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국면은 절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자, 지금의 하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치면서 반겨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건 싸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적과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종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하락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또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가 아니다. 단언코 말씀을 드리고, 추세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든 뭐 하락 추세든 간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일단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가지고 있는 계좌가 아무래도 마이너스 폭이 커지던가 아니면 수익이 나고 있다면 그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지금 그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종목들은 매도를 하면서 익절을 한 거죠. 수익을 확정지은 그런 작업들을 어제 오늘에 걸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얘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 바로 무너질 때는 확실하게 무너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유동성이 지금 충분히 시장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무너진다라는 의미는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싸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살 수 있는 매수 여력은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무너진다라는 뜻은 결국은 가격이 급격하게 싸진다는 뜻이니까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무너질 때는 확실하게 무너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있겠죠.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향후에 시장의 흐름의 변동성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요 부분 볼린저 밴드 하락 확산 국면에서 첫 번째 터치는 관망을 해야 된다. 이제 상승 확산 국면에서 첫 번째 터치는 사실 속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락 확산 국면에서는 첫 번째 터치는 관망이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인데요. 어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볼린저 밴드의 폭이 최소한으로 작아졌다. 드디어 오늘 하락 쪽의 방향을 틀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밴드의 폭이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닿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단에 지금 터치를 했지 않습니까? 터치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중에 그 뭐랄까요? 이격 조정에 대한 그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자율적인 반등이 일어났죠. 장중 반등이 일어났고, 이 유동성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다만 여기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상단 밴드도 중요합니다. 상단 밴드의 방향성도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윗 밑꼬리가 달리지가 않았고 더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더라면 아마도 밴드의 상단이 어 지금의 각도보다는 훨씬 크게 확대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꼬리를 말면서 밴드의 폭이 조금 그 확산의 폭이 각도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딪혔을 때는 굉장히 큰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하락을 부른다는 게 이런 관점인데,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어 인제 물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확산된 상태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다, 이거하고는 지금 얘기가 틀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축소하는 과정에서 오늘 갑자기 대음봉의 형태를 띠면서 하단을 터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축소 국면에서 확산되는 그 전환, 그 변동성이, 밴드의 폭이 축소되었다가 확장으로 변환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하락의 첫 번째 터치는 관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인제 이른바 속담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하락일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큰 틀에서 가격의 밴드를 보면 지금 코스피 200의 경우 400 포인트에서 380 포인트, 한 20 포인트의 어떤 그 간격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은 굉장히 애매한 시점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죠. 400과 380의 중간 390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공산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보인다고 그래도 이게 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는 커지면서 지지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위험 대비 어떤 그 기대 수익률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3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기대 위험 가능성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3 배를 따진다고 보면 385 정도까지는 떨어져야만 여기에 5 포인트, 그리고 5 포인트 하락 가능성의 3 배인 3-5-15, 그러면 이게 15 포인트, 400 포인트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그 매수 포인트 자리는 385 정도가 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락에 대한 지지를 300 80 포인트를 지지의 강력한 지지선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락에 대한
뭐랄까 위험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값이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최소한 385 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첫 번째 주식 시장 정리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첫 번째 터치는 우리가 관망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 장세의 한계는 시장이 깨질 때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오늘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숨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 시장을 정리하고 우리가 시황을 공부한다는 의미는 시황을 맞히고 안 맞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황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시황 정리를 하면서 이게 시장 전체의 흐름이 좀 이상해졌다 말씀을 드렸고, 이거 아무래도 며칠 내에 주가의 이 변동성 축소가 확대되는데 방향성이 하락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말을 바로 어제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게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황에 대한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짚고 넘어갔을 때 종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투자의 종목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방향성이 틀렸다 손 치더라도 어떤 포지션의 움직임에 우리가 계획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개별 종목의 한계는 시장이 깨질 때 버티지 못하고, 이 오늘같이 시장이 깨졌을 때 버티지 못했죠. 그래서 차라리 며칠 쉬더라도 깨질 때 한 번에 깨지면 저가 메리트가 부각된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금융투자의 5조 원 물량이 인제 7천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5조 원이 인제 거의 다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개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인제 남은 물량은 한 7천억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 7천억이 시장에 충격을 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껏해야 한 5 포인트에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요. 5 포인트에서 맥시멈 10 포인트 정도의 어떤 충격이 남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하락 장세라기보다는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갔는데요. 숫자를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이 지금 며칠째 100선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하락 추세라는 것이죠. 20일 이격도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해서 지금 지표가 하락의 방향성을 지금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100 이상에서 움직였던 그런 흐름에 비해서 지금 100 미만에서 움직이는 날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아 하락폭이 큰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정배열과 역배열 숫자를 보면 드디어 정배열 숫자가 398 에서 지금 260 으로 66 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400이 넘기 시작하면 이건 과열권에 속해서 조만간에 어떤 조정 내지는 하락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드디어 오늘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역배열도 급격하게 늘었죠. 130개 정도 개수가 늘어났고.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고객 예탁금이 지금 며칠 전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71조 원. 최근에 보기 힘든, 최근 한 달 내에는 보기 힘든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죠? 결국은 만약에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지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아까 전에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요. 자, 급락할 수 있는 거는 이 신용잔고가 물량이 터지면서 어떤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급격하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을 때는 가만히 있자. 떨어지는 칼날이 잘못하면 신용잔고가 내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 마진콜이라든지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주말에 들어가죠. 내일부터는 목요일, 금요일 주말에 들어간다고 보면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신용잔고의 어떤 그런 반대 매매가 늘어날 수 있고, 그 신용잔고의 반대 매매가 늘어나면 지수를 또 한번 하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면 다시 신용장고의 어떤 그런 반대 매매가 일어나겠죠. 물론 악성 매물은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충격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일도 하락한다고 해서 덥벅하고 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전에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는 애매한 상황이니까 굳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돌아서더라도 현재 시점이 저점이라 하더라도 돌아서는 걸 확인하는 게 들어가는 게 좋고, 저점 매수의 관점이라도 최소한 한 번 더의 어떤 그런 급락세를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숫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중요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상승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300 개가 넘는, 그 300 개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다가 인제 160 개로 확 줄었고요. 160개 가지고는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50개 정도 내려갔을 때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160 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최소한 내일이나 모레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주 최고가는 사실상 상승 추세에 대한 어떤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4 개의 52주 최고가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4주 신고가가 214 개에서 155 개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나 155개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종목의 숫자가 많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하고 모레 주말 효과까지를 감안한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이 오히려 금요일 한 1 시나 2 시쯤 이때 저점일 공산이 크다. 그리고 윗꼬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또 한 번의 반등의 기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제 수요일 저녁이고요.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오후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내일이나 금요일 장을 마감한 뒤에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월 5일 주식시장 정리를 큰 틀에서 한번 해 봤고, 시간이 평소보다는 조금 한 몇 분, 한 5분 정도 더 많아졌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하락 추세 절대 아니다. 변동성 장세에 불과하니까 이런 변동성을 하락 방향일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저점 잡는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단 시황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리뷰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